안녕하세요, 레이kit입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해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 2019년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 2019년 마지막 영상은 올해 제가 질렀던 물건 중에 제일, 그러니까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물건인데 제일 괜찮았던 물건을 한번 리뷰해 볼까 합니다. 지금 케이스를 씌워놔서 이런데 케이스가 좀 귀엽죠. 조카한테 선물 받은 겁니다. 바로 아이팟 프로입니다. 지금 한 달째 이걸 사용 중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그리고 아이패드, 아이맥, 이렇게 맥북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어폰 하나로 모두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멀티 페어링은 안 되지만 각각 따로 연결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달 동안 사용해 본 느낌과 제가 올해 질렀던 물건들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물건이라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언박싱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박스를 열어보면 박스 자체 패키지 포장은 애플이 상당히 깔끔하고 거의 모든 기기가 통일감을 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패키지 포장이랑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열어보면 디자인드 바이 애플 인 캘리포니아가 있습니다. 꼭 아이폰처럼. 그리고 안쪽에는 보증서, iOS 연결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간단한 사용 설명서인데 읽어보면 사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폰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꼭 조약돌 같은 느낌인데, 이것도 아이폰 포장하듯이 패키지 포장에는 역시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깔끔하죠. 케이스는 반짝반짝 조약돌처럼 작고, 이렇게 뚜껑을 닫을 때 나는 소리가 저는 무척 느낌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닫는 느낌이 굉장히 소리가 경쾌하다고 할까요? 어쨌든 이 소리가 저는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미 이어폰 디자인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에어팟과 에어팟 프로의 차이는 길이도 다르고 조금 형태가 많이 바뀌었죠, 사실. 개인적으로 에어팟보다는 에어팟 프로의 디자인이 훨씬 저는 마음에 듭니다. 자, 이제 이어폰을 집어넣고 다른 구성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죠. 이어폰이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제가 잘못 넣었네요. 참고로 케이스에는 뒤쪽에 버튼이 있고 앞쪽에는 LED 표시등이 있습니다. 충전 상태를 표시해주는. 자, 박스에는 이어팁이 있습니다. 이어팁은 스몰과 라지 사이즈가 들어있고, 기본으로 이어팁은 M 사이즈가 이어폰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케이블은 USB-C to 라이트닝인데 그냥 무선 충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케이블은 사실 저는 크게 쓸 일은 없습니다. 사실 케이블을 통일해서 아이패드 프로처럼 USB-C였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USB-C to 라이트닝입니다. 자, 이제 구성품을 정리해보면 보증서, 사용설명서, 에어팟, 충전 케이스, 이어폰, 그리고 이어팁, USB-C to 라이트닝 케이블이 있습니다. 자, 개봉기는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자, 그럼 아이폰과 연결은 이어폰 케이스 뚜껑을 열고 아이폰 옆에 두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블루투스를 켜뒀다면 자동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연결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착용을 하면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설정 화면을 보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추가되면서 노이즈 캔슬링 켜기, 그리고 주변 소리 허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개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건 아이폰하고 애플 기기에서만 이렇게 설정이 되고, 실제로 갤럭시 노트 10에 연결했을 때는 기기 설정이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갤럭시 노트 10에 연결했을 때는 터치 방식으로 연결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시끄러운 곳에서는 소음이 들어오지만 거의 대부분의 장소에서 상당히 소음 차단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에어팟 프로를 아이맥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에어팟 프로를 아이맥에 연결하는 경우는 기기를 처음 연결할 때처럼 케이스 뒤에 버튼을 길게 누른 다음에 블루투스 기기를 검색해서
아이맥에서 연결을 하면 됩니다. 블루투스 기기 검색을 하면 에어팟 프로가 나오는데 그 에어팟 프로를 선택한 다음에 연결하면 아이폰에 연결한 것처럼 아이맥에서도 에어팟 프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노이즈 캔슬링 기능부터 시작해서 마이크 사용, 그리고 오른쪽 왼쪽 스피커 제어, 그리고 시리 기능까지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소음을 허용하거나 아니면 주변 소음을 끄거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끄거나, 이건 역시 모든 기능을 동일하게 아이맥에서도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애플 기기하고 연결하는데 어려움은 크게 없습니다. 애플 기기들은 거의 다 자동으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아이패드도 그렇고 새로운 기기를 연결할 때 케이스 뒤쪽에 버튼을 길게 눌러서 연결하려는 기기에서 블루투스 검색을 해주면 대부분 기기가 검색이 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아이폰이랑 아이맥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원래 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입니다. 지금 그 통화 중 녹음 기능 때문에 이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하고 연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에어팟 프로의 뒤쪽에 있는 버튼을 누른 다음에 뚜껑을 열고 버튼을 누른 다음에 갤럭시 노트에서 블루투스 검색을 하면 됩니다. 블루투스 검색을 하면 이 에어팟 프로가 나오는데, 그러면 연결을 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귀에 착용하면 자동으로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에 연결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 11이랑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를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멀티 페어링이 안 돼서 한 군데 연결을 하면 하나는 끊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거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에 연결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아이폰 11에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터치 기능을 이용해서 양손, 이전에 에어팟은 한쪽 터치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양쪽 손으로 눌러줘야 되죠. 양손으로 하면 노이즈 캔슬링 껐다 켤 수도 있고 다음 곡, 이전 곡도 가능하고,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잡아가지고 양 끝으로 눌러야 되는 요건 조금 불편한데, 멀티 페어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터치 기능을 활용해서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에서도 모든 기능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그래도 궁합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아이맥이 가장 궁합이 좋다고 할 수 있고,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에서도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로 듣는 음악은 가요, 팝, 그리고 UAG 계열 음악인데, 아이팟 프로의 경우는 모든 중고점 밸런스가 좋고 일단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되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운 것, 그러니까 기차역 이런 곳에서는 소음 유입이 있지만 어느 정도 음악 밸런스도 좋고 통화 음질도 무척 깨끗합니다.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는 갤럭시 버즈하고 연결해서 사용할 때 통화 품질이 별로였는데 통화 품질이 이쪽이 훨씬 좋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버즈보다 이게 가격은 비싸지만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이즈 캔슬링도 되기 때문에 음악 감상용으로도 좋고 통화 음질도 아주 좋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사용해본, 그러니까 올해 2019년에 사용해본 무선 이어폰 중에서는 가장 지금 저는 이 에어팟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뚜껑을 열었을 때 나는, 그러니까 뚜껑을 열고 이 에어팟 프로를 여기 넣고 이 딱 하는 소음도 굉장히 경쾌하고 좋습니다. 이 에어팟 프로가 소리 자체에도 신경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에어팟 프로로 아이폰 11, 아이맥, 그리고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지금까지 사용해본 이어폰 중에는 가장 좋습니다. 올해 사용한 무선 이어폰 중에 음질이나 노이즈 캔슬링 기능, 그리고 통화 음질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사실 2019년 최고의 무선 이어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하나 불편한 게 있다면 멀티 페어링이 안 된다는 거. 다양한 기기에 동시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제 경우에는 가장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에어팟 프로를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아마 새해가 아니라 2019년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마 편집을 제대로 했다면 2019년 마지막 영상이 이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